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다 숨진 고 이광영 씨. 자신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에겐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40년이 흐르는 동안 이렇다 할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남을 돕는 배려하는 입장이었지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남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 사람으로 그런 동지였습니다. 그 갑자기 그냥 총을 타다다닥 하고 난사를 합니다. 그 옆에가 막 그 아스팔트가 붙어 타다닥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그 기사가 이제 그 지그작으로 운전을 하고 도망갈 틈도 없으니까 바로 위에 그 헬기가 있고. 다른 그 동지들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고 할 때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데. 군 출신 독재자로 각인돼 있는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추징금 집행이 중단되는 만큼 추가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남기진 않았는지 기자들이 전 씨의 측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잘못됐다. 무엇을 더 사과하란 거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인사 모시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김경철이 1-1번 김경철이 엄마 임근단입니다. 현재는 음악 목회를 하고 있는 시민식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80년 5월 19일 날 오후 4시에 광주에 이사를 왔어요. 21일 날 1시쯤에 광주시 금남로 사가에 있던 중앙극장 앞에 갑자기 이제 무차별 총격 소리를 들었어요. 우측 견갑부에 이제 총탄이 원형 총탄이 박혀 있다. 우리 아들은 정말로 엄마한테는 효자였습니다. 학교 선생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콜박스 있는 그쪽에서 장사를 했어요. 집에서 어느 길에 우리 집을 들리려고 그때 충장 파출소 앞으로 오다가 거기서 그때 공수부대를 만나갖고 그냥 공복으로 맞아서 누라리 받고 피를 얼마나 흘리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것 같았어요. 막상 죽었다고 소식을 딱 듣자마자 야, 이 정말 전무후무하다는 그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저런 사람은 천수를 누리다가 죽게 보살펴 주시고 지휘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사과라도 하면 좋겠는데 노태우 전두환이가 죽고 정호용이는 저렇게 도망을 가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제가 쏘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국가의 역사를 바로 쓸 수 있겠는가? 자식이 이렇게 고통받고 생긴 우리에서 한마디 용서를 빌려고 저는 하나의 신앙이 돼서 그 기대를 했었습니다. 용서해 주려고는 기다렸어요, 솔직히. 그런데 말 한마디 없이 가고 유순자 입에서 또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내 가심이 흘러날까 싶은 생각이 든디 죽어서라도 하느님한테 벌을 받기를 원한 것 그뿐입니다, 지금. 사망 전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남겼는지 묻자 민전비서관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물으라고 돼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죄하라는 거는 마치 내 죄를 내가 알터인에 뭐 이실직고하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북한군이 300여 명이나 그 남하해가지고서는 일으킨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제 내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때 그 당시의 이미지,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의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사실은 깊은 절망감이 있어요. 깊은 절망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다 보면
엄청나게 무기력감이 와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영웅이에요.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정승화하고 김재규가 일으키는 쿠데타 손에 넘어간 거예요. 재판장님, 우리도 말 한 자리 하게 해주라고 악을 쓰고 저밖에 나를 끄사다가 다 갖다 내놔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아픈 마음을 한 사람도 우리 거다준 사람이 없이. 최근 전두환이가 만들었던 민정당에 그 꼬리를 이어온 대선 후보가 전두환이를 은근슬쩍 또 이렇게 띄우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런 사람들이 대권을 잡아가지고 국가의 역사를 바로 쓸 수 있겠는가를 생각한다면 또 잠이 안 올 일이고 살이 떨릴 일입니다. 아무리 과가 있다고 해도 공도 분명히 있다. 그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대학생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대. 이 턴 무기들을 가지고. 제2의, 제3의 적폐 세력들이 얼마든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그런 장이 마련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눈에 목격이 될 때 암담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180여석을 적폐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했던 그 공약을 믿고 이렇게 해준 걸로 압니다. 국회에서는 정말 그 국민의 대변자들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광주 5.18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피해자들에게 그 유공자라는 이야기는 하면서 예우에 소홀한지 자기들 그 직무유기가 아닌가.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 진실을 조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가진 그 상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폭력으로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요. 진실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그때서야 우리 내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강합니다. 우리 엄마도 강해요. 지금까지 이 민주화로 이렇게 그 뜻을 이뤘던 것이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그때 당시 학생들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만치라도 헤쳐나간 것이 그 뜻이 아닌가. 전두환 노태우 사법 처리를 위한 96년도에 재판이 있었어요. 노상에다가 비닐, 장판도 아닌 그냥 비닐 한 장 깔아놓고 먹고 자고를 약 2년 정도 해가면서 전두환 노태우에게 사형을 선고를 내리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참 열악한 광주의 그 환경 속에서 뭐 어머니 회나 부상자회, 유족회, 구속자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5.18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 큰 것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때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에서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좀 더 폭넓은 관심과 그 배려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5.18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시적인 시각으로 글을 쓰거나 이런 유튜버들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거나 들으셨다면 그런 나쁜 짓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나도 마음을 좀 바로잡자. 나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깨끗해지기를 바라야지 지속적으로 내 그 돈벌이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욕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두환이가 가버렸어도 우리 뜻은 이루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우리 고통했던 그 무엇이기도 정부에서 보상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으니까 그 망월동 피가 절대 이 세상에서 참 몇백 년이 가야도 잊지 않고 5월에 꽃이 돼서 그 영년들이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이뤘으면 얼마나 좋을까.